네, 반갑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전장하고 특별하게 다른 게 없죠. 즉 아침에 올라온 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매매 포인트가 잘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상승하는 흐름들만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가셨으면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런 거죠.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매수를 좀 해주셨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갭으로 막 뛰어버리니까 따라가기가 좀 힘들겠죠.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7천억이 넘게 순매수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만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오늘 하이닉스가 4%대, 삼성전자 2%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총 상위 종목에서 전체적으로 다 강세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지수 상황들은 좀 넉넉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단기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은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약간씩은 좀 부담을 주는 경우도 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계좌 수익률이 잘 안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상승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좀 수익률을 깎아먹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2428포인트입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양봉 마감을 했어요. 양봉 마감했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조금 나은 흐름으로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었고요. 자, 저항대 딱 걸려있기 때문에 내일의 움직임이 조금 궁금한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넘어가면 좋은데 넘어가지 못하면 2400포인트 근처까지 다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넘겨주게 된다면 2450부터는 저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까지 단박에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슬슬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즉 시장이 크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살살 올라가게 된다면 대형주들의 상승을 통해서 이만큼 올려놨으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이 뒷받침되면서 여러분들 계좌가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낫긴 낫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없죠. 다음 주까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하게 시장에 부담될 만한 재료는 없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미국 기술주들이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좀 기대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봉 상황 보시면은 아침 시장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침에도 갭상승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매매 대응이 있지 않았는데요. 오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관망하고 구경하는 전략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조금 더 올라왔어요.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좀 더 두드리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대형주고요.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수를 좀 끌어당기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걔네들은 여전히 추세가 하단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일찌감치 올라가서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내일장을 좀 살펴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 동향 보시면 금융투자는 그래도 순매수 기조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순매수 기준 유지가 됐고요. 기관 쪽에서는 근데 매도가 좀 매수가 많이 줄면서 지금 284억밖에 매수가 안 들어갔고요. 외국인들이 768억을 순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에서 전부 다 갖다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두각을 좀 나타냈어요. 매수 1,500억이나 들어갔고요. 금융투자가 코스피 쪽 아니라 코스닥 쪽에 매수를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움직임이 2,000억에 가까운 순매수를 코스닥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상황들은요. 단기적으로 변화가 있게 되면 내일은 이 매수가 줄어들거나 매도로 바뀌었을 경우에 이 코스피 쪽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수급도 뭐 특별하게 뭐 손봐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아쉬운 건 있죠. 기관들이 조금 더 매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특별하게 아쉬운 건 없는 거 그런 아쉬움을 제외하고 나서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시장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2.59%, 야, 잘 올랐어요. 네. 밑에서 못 사면은 이렇게 뛰어 올라가면 매수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4%대 상승하면서 9만원대 돌파가 나와버립니다. 이것도 85,000원대 매수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거 아니면은 매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 5% 6% 올라가 버리게 되면 매수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이 들어오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입장에서 봐서는 조정이 안 들어와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상승폭에는 약간 제한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뭐 조정 들어오지 않고 그냥 옆으로 눕거나 아니면 뭐 0.5%나 1% 정도 상승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면 뭐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LG 에너지솔루션이나 LG 화학 이런 종목군들 물론 추세는 계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래도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상승에 힘을 보태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네이버, 카카오까지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골고루 다 올라갔고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만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았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좀 들어가는 거 별 문제가 없었죠. 네. 그 다음에 은행주들 잘 올라가는 모습. KB금융이 오늘 2.6% 올랐고요. 신한지주는 오늘 신고가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은행주들도 좋아요. 네, 흐름도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약간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내렸잖아요. 오늘 모드투어 같은 경우도 조금 내렸고요. 근데 뭐 특별히 부담될 건 없어 보여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호텔신라 조금 내렸지만 부담될 게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죠. 왜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은 좀 생기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은 단기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 들어가고 안 올라간 그런 대형주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겠는데 특별히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드네요. 뭐 대체적으로 다 양호했습니다. 그래도 뭐 게임주들도 오늘 잘 올라갔죠. NC소프트도 잘 올라가고 있고 뭐 삼성 SDS도 오늘 3.8%나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이 대체적으로 줄을 잃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은 LNF가 6%나 올라옵니다. 물론 추세는 아직 하향 곡선이지만 그래도 2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놨죠. 그러면은 내일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세 임플란트 14%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물량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내일 상황을 봐야 되겠죠. 내일 뭐 물량이 터진다거나 음봉이 크게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후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재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더 밀어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참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베비나 게임주도 오늘은 괜찮았어요.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전체적으로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데 게임주들이 저점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죠. 더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게임 좀 많이 밀릴 만큼 밀렸으니까 이제는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엔터주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 없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뭐 케어젠, SM 이런 종목도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들 조금 내리는 거는 큰 문제 없죠. 10% 올라가고 한 2% 내려간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시제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냥 위메이드도 조금 올라갔네요. 근데 위메이드는 다른 게임주하고는 다르게요. 저점이 아직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다른 게임주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비벼볼 만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위메이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외국인들 매수라든지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주도 움직임들 보죠. C랩이 상한가, 레인보우, 그 다음에 안랩이 상한가 들어갔어요. 써니전자 급등. 이거 뭐 재료가 있는 것 같죠? 한번 봐봐야 되겠네. 뭐지?
또 안철수 씨가 나오는 건가요? 네, 어디로 또 나오나 모르겠네요. 그거 아니면은 지금 써니전자랑 같이 움직일 이유가 없거든요.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당 대표. 그래요. 근데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글쎄요시다. 네. 당 대표를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좀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라면은 탈출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SFT. 네, 이것도, FST도 상한가를 들어가 버린 모습이에요. 강하게 올라갔네요. 자, 오늘 대체적으로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요. 게임주들, 강세들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밑에서 놀던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활발하게 매수하신 분들은 또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모습 좀 있고요. 자, 오늘은 3.78% 아침보다 조금 더 올라서 끝났어요. 아침엔 3.3이었는데 지금은 3.78이 됐네요. 그래서 긍정적이고요. 하락률 보도록 하죠. 내려간 거 베트남 개발 이거 안 좋죠. 네,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주강, 신라 SG, M+, 뭐 등등등 종목들 떨어진 종목들도 계속 떨어져요. 네, 메디콕스도 지금 7%대 하락으로 신저가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계속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내려간 거는 많지 않았는데 추세가 약간 꺾인다거나 안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 인버스라는 종목이 1.6% 내리면서 하락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봅시다. 3.7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이 정도면 상승적으로 많이 기울었겠다. 그죠? 손실난 종목이 많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특별하게 부담을 느낄 만한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매매는 어떤 걸 했을까요? 네,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 나스닥이 올라간다. 이걸 샀어요. 코덱스 나스닥을 이만큼 사들였다고? 누구야? 금융투자요? 특이한 경우네. 나스닥이 그래요. 네. 나스닥은 지금 약간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네. 일단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됐지만, 나스닥 포인트 보면은 조정을 조금 받아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네. 더 올라간다. 그래. 조금 더 올라간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많지 않을 텐데, 지금 나스닥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참고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기관 쪽에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오스테 임플란트, LG에너지솔루션, LNF, 역시 이런 쪽은 매수 많이 들어갔군요. 레버리지 들어갔고요. 고포스는 갖다 패대기 쳤겠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도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LG생활건강, 현대건설기계 등등등. CS윈드도 오늘은 매도가 있었고요. 제일제장도 지금 보면 추세가 좀 안 좋아지고 있네요. 더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네. 아무튼 이렇게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만 한번 보도록 하죠. 오스테인 플랜트 똑같네요. 네, 일단은 상승 쪽에 베팅을 많이 했고요. 하락 쪽은 집어던졌다. 근데 특이하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차익 실현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얘들 던지면서 고퍼스를 같이 던졌다. 자, 그런 것은 좀 이상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데 고퍼스를 왜 팔았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하여튼 금융투자가 하는 것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사들인 물량에 비하면 3발의 피해요. 오늘 외국인 쪽 넘어가봐죠. 삼성전자만 무려 4,700억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1,200억 샀어요. 그럼 둘이 합쳐가지고 5,900억인데 아까 외국인들이 7,600억을 샀다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거의 한 4분의 3 정도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쏟아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싸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요. 매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6만원대 전후로 매집이 됐을 텐데 지금은 넘어간 상황인데 이쯤 되면은 매도가 약간 나올 수도 있죠. 또는 매수가 멈춘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일도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저점권 매집은 끝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점권 매집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한 그런 또 다른 매수 포인트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8만원 전후로 해서 매집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요것도 이렇게 되버리면 끝난 게 아니냐 싶을 수 있겠죠. 내일도 올라간다면요. 내일 올라가지 않으면은 멈추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박스 매집 상단권에서 조정을 받게 된다거나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매수가 안 들어오면은 약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SDI, LG화학, LNF 등등등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이 좀 들어갔고요. SK텔레콤 매도가 좀 있어요. 요것도 안 좋다. 그죠? 통신사들 실적 좋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상황이 되게 안 좋네요. 이거는 지금
지금 뭐 배당락 회복을 하려고 움직였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저가가 발생된다 그러면 다음번 지지가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4만원대 초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고버스 던졌어요. 그 다음에 SM 현대건설 등등등 매도가 좀 나타났습니다. 단기적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간 모습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버스 매도하고 레버리지 매수한 부분이 눈에 띄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쪽으로 역시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면은 뭐 시장에서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 더 올라가면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2450 이상으로 확실하게 뛰어 올라가 줘야지 또 이제 이 매물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 저는 미국장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추가 상승을 통해서 2450 돌파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2500포인트 정도까지 가면 여러분들 계좌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지금도 지난 11월 고점이나 8월달 고점보다는 좋은 상황이겠습니다만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계좌는 2600포인트 이상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2600, 2700 가게 된다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으로 계좌를 전환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종목들 잘 단속하시고요. 매도보다는 추가 매수 또는 이제 뭐 새로운 매수가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비중 조정만 잘 해가지고 끈덕지게 꾸준하게 이런 평단가를 조절하면서 대응하시는 전략들 취해주시면 좋습니다. 장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물타기가 들어가더라도 장이 상승하면서 종목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효과가 금방금방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네, 연휴가 끝나고 조금 몸적으로는 힘들었을 텐데 심적으로 많이 위로가 좀 되는 그런 장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좋은 흐름들 그대로 간직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